안녕하세요. 법대로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목은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 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 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의 원금 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의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금융기관이나 금융투자업체 등으로 인가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장래의 출자금 후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 약정과 출자금 수수 행위 등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인지 문제됩니다. 즉, 유사수신행위법에는 유사수신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효력 규정 또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입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 규정 또는 강행 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전례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어떤 규정이 효력 규정 또는 강행 규정인지 여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차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돌려주거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유사수신 행위는 관계 법령이 정한 인가 허가를 받던 경우와 같이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의 내용 자체만으로는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유사수신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정은 유사수신 행위의 반사회성, 반도덕성 판단에 관한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다. 그런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자금 조달과 원금 보장 등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내용 자체보다는 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계약 예부적 사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유사수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유사수신 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는 사기 범행과 더불어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 범행 역시 형사처벌 대상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행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데도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일 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사수신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고의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투자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투자회사인 원고가 지급한 돈 중 투자원금 및 연 5% 비율로 계산한 배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을 수긍하여 원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 행위를 업으로 하는 업체의 회생 절차에서 회생관리인이 투자원금과 민법상의 이자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추구가 배척된 것으로 이례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유사수신 업체에 속아 투자하여 피해를 본 투자자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는 터무니없는 수익을 준다고 사람들을 속여서 투자를 부추기고는 새로 들어오는 투자자의 돈이나 기존의 투자금으로 이전의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계산해주는 본지 사기 업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